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식품가공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연체류와 절지동물의 혈액색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체류 및 절지동물의 혈액색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해모시아닌입니다. 연체류인 오징어, 문어와 절지동물인 게, 새우 등의 혈액색소는 해모시아닌입니다. 해모시아닌은 구리를 함유하고 있어 산소와 결합하면 청색을 띠며 척추동물의 헤모글로빈과 달리 혈액 내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척추동물의 혈액색소로 철을 함유하고 있어 적색을 띱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타민과 결핍증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타민과 결핍 증세의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비타민 B12와 악성 빈혈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결핍 시 악성 빈혈, 즉 거대저가 구성 빈혈을 유발합니다. 비타민 A는 야맹증과 관련이 있고 비타민 E는 용혈성 빈혈과 관련이 있으며 비타민 B1 결핍은 각기병을 유발합니다. 펠라그라는 나이아신 결핍으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분의 노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분의 노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냉장 온도보다 실온에서 노화가 잘 일어난다입니다. 전분의 노화는 섭씨 0도에서 5도의 냉장 온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온이나 냉동 온도에서는 노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그리고 곡류 전분이 감자나 고구마 전분보다 노화가 잘 일어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교지룡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수한 교지룡액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젤라틴을 물에 녹인 것입니다. 교지룡액, 즉 콜로이드 용액은 1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가 분산된 용액입니다. 젤라틴은 고분자 물질로 물에 녹으면 친수 콜로이드를 형성합니다. 설탕과 소금은 진용액을 형성하고 전분을 물에 풀어놓은 것은 현탁액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칼슘과 인의 섭취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칼슘과 인의 가장 적합한 섭취 비율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1대1입니다. 칼슘과 인의 가장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1대1입니다. 이 비율에서 칼슘의 흡수와 이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의 섭취가 과다하면 칼슘의 흡수가 저해되고 칼슘이 과다하면 인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식품의 산도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식품 25g을 연소시켜서 얻어진 회분을 녹여 수용액으로 만든 다음 이를 0.1N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하는데 20ml가 소요되었다면 이 식품의 산도는 얼마일까요? 단, 식품 100g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답은 4번, 산도 80입니다. 산도 계산은 소비된 수산화나트륨 밀리리터 곱하기 100을 시료그램으로 나눈 값입니다. 20 곱하기 100을 25로 나누면 80입니다. 식품의 산도는 식품 100g을 중화하는데 필요한 0.1N 수산화나트륨의 밀리리터 수로 표시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비타민의 전구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타민의 전구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토코페롤입니다. 토코페롤은 비타민 E 그 자체로 활성형 비타민입니다. 반면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의 전구체, 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 에르고스테롤은 비타민 D의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는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비타민으로 전환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수분 정량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압 가열 건조법에 의한 수분 정량 시 가열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섭씨 105도에서 110도입니다. 상압 가열 건조법은 식품의 수분 정량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섭씨 105도에서 110도에서 일정 시간 가열하여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이 온도 범위는 물의 증발은 충분히 일어나면서도 식품 성분의 분해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온도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환원당 검출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원당을 검출하는 시험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펠링 시험입니다. 펠링 시험은 환원당을 검출하는 대표적인 정성시험법입니다. 환원당이 알칼리성 구리 용액을 환원시켜 적색의 산화제일구리 침전을 생성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니나이드린 시험은 아미노산, 사카구치 시험은 아르기닌,
밀롱시엄은 티로신 검출에 사용됩니다. 10번째 문제는 물질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크림과 같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변형이 된 물체가 그 힘을 제거하여도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2번 소성입니다. 소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그 힘을 제거해도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입니다. 생크림, 버터, 반죽 등이 이러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반면 탄성은 힘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이고 점탄성은 점성과 탄성을 함께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11번째 문제는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당질은 단당류까지 완전히 분해되어야 흡수될 수 있다입니다. 당질은 소화 요소에 의해 단당류인 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스 등으로 분해된 후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맞지만 담즙에는 지질분해 효소가 없으며 비타민C와 유당은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12번째 문제는 당의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당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엿당입니다. 엿당, 즉 말토오스는 포도당 2분자가 결합한 이당류입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스는 모두 단당류로 더 이상 가수분해되지 않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당입니다. 이당류는 단당류 2개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13번째 문제는 맛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맛의 종류 중 물리적인 작용에 의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교질맛입니다. 교질맛, 즉 수련미는 물리적 자극에 의한 맛으로 떫은 맛이라고도 합니다. 타닌 등의 물질이 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수축시키는 물리적 작용으로 느껴집니다. 단맛, 쓴맛, 신맛은 화학적 작용에 의해 미각세포가 자극되어 느껴지는 맛입니다. 14번째 문제는 엽록소의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의 색소인 엽록소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엽록 소분자 중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철로 치환시켜 엽록소를 만들면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엽록소의 마그네슘을 철로 치환하면 색이 변합니다. 엽록소는 산화되면 갈색으로 변색되고 산에 의해서도 갈색의 페오피틴으로 변합니다. 김 저장 중 변색, 채소 건조 시 녹색 감소, 김치 담글 때 갈색 변화는 모두 엽록소의 산화나 산에 의한 변화 때문입니다. 15번째 문제는 건성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성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아마이유입니다. 건성유는 요오드가가 130 이상인 기름으로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마이유는 대표적인 건성유로 요오드가가 매우 높습니다. 버터와 파뮤는 고체지방이고 낙화생유는 반건성유에 해당합니다. 16번째 문제는 자동산화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조건에 놓여진 경우 자동산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예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메틸리놀레네이트입니다. 자동산화 속도는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빠릅니다. 메틸리놀레네이트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의 메틸에스터로 가장 불포화도가 높습니다. 리놀레이트는 이중결합 2개, 올레이트는 1개, 스테아레이트는 포화 지방산으로 이중결합이 없어 산화가 가장 느립니다. 17번째 문제는 과일의 유기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포도의 신맛의 주성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주석산입니다. 포도의 신맛 주성분은 주석산입니다. 사과는 사과산, 감귤류는 구연산, 우유는 젖산이 주요 유기산입니다. 각 과일은 특징적인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어 독특한 신맛을 나타냅니다. 18번째 문제는 질소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의 조단백질 정량 시 일반적인 질소계수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3번 6.25입니다. 켈달법으로 측정한 질소량의 질소계수를 곱하여 조단백질을 구합니다. 일반적인 질소계수는 6.25입니다. 이는 단백질의 평균 질소 함량이 약 16%라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식품에 따라 다른 질소계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9번째 문제는 탄수화물 대사와 비타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의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 즉 티아민은 탄수화물 대사에 필수적인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포도당의 산화 과정에서 탈탄산 요소의 조효소로 작용하여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핍 시 각기병이 발생하며 탄수화물 대사 장애로 피로감과 신경계 이상이 나타납니다. 20번째 문제는 켈달법의 시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켈달법에 의한 조단백질 정량 시 시료 분해를 위해 사용하는 시약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황산입니다. 켈달법에서는 시료를 진한 황산으로 분해하여 단백질의 질소를 암모늄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황산은 강산이면서 비점이 높아 고온에서 유기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분해 촉진을 위해 촉매인 황산구리, 황산칼륨 등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식품가공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